자,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부과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종부세 부과 오류가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자체 검증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꽤 파워풀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종부세 고지서를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하십시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1부 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따 2부에는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 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12억으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포 이후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라이브 영상을 12월 3일 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있죠. 아직 그냥 예상입니다. 12월 6일, 7일, 8일 요때 시행 공포하고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 내용도 2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박인혜, 최종원 기자님입니다. 강남 재건축 종부세 부과 오류 속출인데 여기에 제목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등록 임대주택. 자, 지번이 달라져서 보유기간이 누락되고 그로 인해서 장특공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정상 납부액보다 2배 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이 세무서에 일괄 수정하라 지시했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드립니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올해 종부세 재산과 금액이 역대급으로 폭증한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세무당국의 오류로 정상치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는 오류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새로 준공한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에서 재건축 전후 지번이 달라지면서 정상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누락돼서 발생한 오류다. 국세청은 이의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즉각 수정해주라는 행정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하달했다. 이의를 신청하면. 야, 이게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있고요. 신고 결정세.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부과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부세는 이 히스토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종부세가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종부세를 보면은,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래서 이 재산세 부과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요. 근데 이 종부세는 국세예요. 세무서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세무서가 있고 시군구청, 시청이나 구청이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무 공무원이신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구청에 있는 담당자와 막 긴밀한 협조, 막 코워크, 뭐 원팀 이런 걸 하면서 정보가 교류가 잘 되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 조직 자체도 굉장히 비대하고 크고, 뭐 여기에 이제 사일로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제가 뭐 과세 당국을 뭐라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회사도 있잖아요. 인사팀장님하고 회계팀장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 원팀입니다 하지만 뒤에 돌아서면 서로 헐뜯고 난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김에 같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재산세가 업무용 재산세로 나와요. 상가 재산세가 나와요. 그럼 상가 재산세가 나오면은
종부세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거 상가구나. 그럼 상가면은 그 밑에 깔고 있는 토지가 공시가격 80억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종부세가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요. 그냥 어지간하면 상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래도 업무용 재산세가 나오면 상가로 봐가지고 종부세 안 나와요. 이제 그걸 어설프게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야, 그럼 양도세도 주택수 빠진다? 주택수 제외다? 네, 그렇지 않아요. 양도세는 또 완전 달라요. 양도세는 그냥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부세 피하고 싶으면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꼭 가끔 가다가 이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주거용으로. 왜? 업무용보다 주거용이 좀 몇만 원 싸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몇십만 원 좀 싸기도 하고. 근데 재산세는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종부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신청을 안 해도 곧바로 주거용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등록 임대주택.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너무 명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재산세에서 나온 정보를 종부세에서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오류가 좀 날 수도 있고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 정말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재산세도 정부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 종부세도 그냥 정부에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우리가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2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의원실 대면 보고에서 이 같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종부세 산정 및 고지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과세 당국에서도 행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다. 하지만 올해 민원 강도가 세고 액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곧바로 경정,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를 해달라고 일괄 행정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좀 이제 본인들도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좀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꼭. 그래서 통상 종부세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물론 나중에 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확인하고 환급을 해줘요. 해주긴 하는데 이왕이면 좀 빨리 바로 잡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운 피 같은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면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드는 이게 번호가 있죠. 번호 126번. 이 126번을 하는데 126번 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내가 종부세 대상자고 좀 뭔가 의심이 간다.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126번 하지 마세요. 연결도 안 돼요, 어차피. 그러지 마시고 이 고지서에 있는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전화하십시오.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 맞을 거예요. 그러겠죠. 맞아요. 이러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세요.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재산세부터 종부세까지 이거 다 알려요. 이렇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히스토리.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 담당하신 공무원한테는 제가 굉장히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실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사례. 예를 들어서 등록 임대주택인데 요건을 갖추면은요.
여기서 이제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인가 바뀌었어요. 한 1, 2년 전인가.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지 이걸 합산을 빼줘요. 그전에는 그냥 자동으로 됐었는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합산 배제 신청을 안 하면은 이게 누락이 돼요. 그럼 이거 종부세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요건 다 갖췄는데. 그러면 불편하시더라도 이거 다시 연락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락자한테. 그래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당시에 임차가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후에 등록은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6억 이하라든지 그런 요건들 다 갖췄을 때는 이거 연락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집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이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고요. 성남에 있어요. 여기 용인하고 성남 자체도 서로 교류가 안 돼요. 정보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서울하고 경기도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년 고지에서 나올 때마다 매년 전화 돌려요. 매년 전화해요. 제대로 재산세 감면 됐는지. 왜냐면 재산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누락된 거 없는지. 한 10통 돌리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통 오류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참아야죠, 제가. 근데 거기서는 되게 태연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도세 신고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가산세에다가 뭐 무슨 죄인 취급하던데 그냥 되게 쿨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한 바퀴 싹 다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부세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봐요.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예, 예. 그래서 꼭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은 강남 재건축에서 종부세 이런 오류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기 등록 임대주택과 이게 더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꼭 이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류가 확인된 곳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입주한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에 집중됐고, 서초 반포 소재 반포 서밋 일부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일부 가구가 정상치의 2배가 넘는 세액을 받았다. 아파트 재건축 전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해서 제외돼서 발생한 오류였다. 그러니까 원래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오류가 된 거예요. 종부세 오류의 흔한 사례가 이번처럼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있고 여기 이거 등록 임대 사업자의 합산 배제 혜택이 누락된 경우 이게 지금 딱 이 한 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커요. 그리고 실제 저도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기존에도 내가 잘못 냈다 그러면은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까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돌려받으시면은 뭐 그래도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냥 뭐 제 채널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굉장히 제가 좀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일괄 수정이 힘드니 개인별로 이의 제기를 해라 라고 했지만 유 의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질의하자 신속한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도 참 좀 안타까운데 이거예요. 여기 이제 국세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지방 뭐 이렇게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름은 다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일선 관할 이제 세무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유 의원이 이쪽 관할 세무서에다가 지금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할 세무서에서 예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했고요. 개별 이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이 지금 화난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야 그러지 말고 일괄 처리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안 가고 좀 바로 했을 때 잘 되면 좋잖아요 좀. 그러면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요 상위 기관에 찔러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좋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고객센터 콜센터 전화하면은 저도 좀 소위 말해서 진상이었어요. 약간 좀 더 되게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회사가 그 고객센터 콜센터 관리하는 회사도 저도 있어봐서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신 거를 알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그런 진상 짓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죄송한데요. 예, 지금 상담사님이 권한이 없으시고 어떻게 처리 못 해드리니까 죄송한데 저 윗분 좀 바꿔주세요. 그냥 그래버려요. 그냥 조용하게. 제가 그분하고 감정적으로 말 섞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관할 세무서가 일괄 수정 힘들다. 개인별로 이의 제기해라.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자 그럼 국세청을 상대로 질의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속한 수정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당국과 국세청 비상이 걸린 거죠. 좀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당하신 분이 일정 기간 내 고지액 수정과 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노약자 등 일부 가구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수정 전까지는 결국 잘못 고지된 세금을 내고도 수년간 인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채널을 하고 있고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복잡하고 그 절차도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글을 쓰는 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말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 받았다, 뭐 환급 받았다, 세금 줄였다 했을 때 제일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제 말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은 제가 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고 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세금 줄이는지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 주변에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는 주변의 세무사님들 통해 가지고 물어봐서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제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사님 상담 받을 때 상담을 아주 잘 하실 겁니다. 피해는 안 보고 피해라는 게 그 세무사님이 잘못 상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해버리면은 그 뭐 30만 원, 50만 원 그 비싼 상담료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이 알고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어지간한 내용 다 무료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실 분들 위주로 제가 멤버십이라든가 정규과정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제 고정 댓글 그리고 본문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셔도 지금 무료 영상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내용 받으시려면 이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심플하고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 파워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양도세 12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